서울 전체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 그건 제안 나왔어. 작업대 높이만 조정하자고. 작업자 키에 맞게 작은 변화해서 실행했어. 높이 조정. 작업 피로도 줄었어. 생산성 올라갔지. 지금 변화로 근무 환경 개선된 거야. 아니요,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 업무 방식 하나만 바고 내일도 하나 모레도 하나 쌓여 라 1년 뒤 완전히 달라져 있어. 그 성장은 작은 변화가 만들어. 기회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현대건설 신규 사업 찾을 때였어. 이 시장만 보고 있었어. 국내는 퍼됐다고 생각했지. 한 팀장이 보고 올렸어. 기존 고객 중에 리모델링 수요 있다고. 당장 앞에 있는 기회에서 할 뻔해서 새로운 거 찾고 있었으니. 근데 검토해봐. 시장 꽤 컸어. 시장 꽤 컸어. 리모델링 사업 시작했어. 성공했어. 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곳에 있다고 믿어. 근데 대부분 가까이 있어. 눈에 안 띌 뿐이야. 그 시절 상무가 말했어. 발미포라고 멀리만 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에 기회 있다고. 맞는 말이었어. 현대자동차 신규 고객 확보하려 할 때도 경험했어. 새 시장 개척하려고 했어. 자, 딴이 필요했지. 한 영업사원이 제안했어. 기존 고객 재구매율 높이자고. 이미 아는 고객들 가까운 곳이었어. 프로그램 만들었어. 기존 케어 재구매 올라갔어. 신규 고객 찾는 것보다 효율적이었어. 가까운 곳 기회 놓치고 먼 곳만 보고 있었던 거야. 이게 눈 돌리니 보였어. 기회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 없어. 지금 하는 일 안에 있어. 고객 안에 있어. 조직 안에 있어. 현대중공업 신기술 개발하려고 할 때도 봤어. 해외 기술 도입하려고 했어. 비용 많이 들었어.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 기존 기술 조합하면 된다고. 이미 가진 것들 가까운 곳이었어. 조합해봤어. 새로운 기술 나왔어. 비용 안 들었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었던 거야. 가진 것들 다시 봐. 조합하고 운영하고 기회 거기 숨어있어. 새로운 곳만 기회. 현대백화점 신규 매출 만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새 브랜드 유치하려고 했어. 한 MD가 제안했어. 기존 브랜드 매장 확대하자고. 이미 있는 것들 검증된 브랜드들 확대했어. 매출 올라갔어. 새 브랜드 유치보다 안정적이어서 가까운 곳 기회였던 거야. 기회는 화려하지 않아. 평범해 보여. 그래서 못 봐. 새로운 것만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현대카드 신상품 기획할 때도 경험했어.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려고 했어. 고객 의견 분석했어. 기존 상품 개선 요청 많았어. 이미 있는 것 고쳐달라는 거 가까운 곳이었어. 개선했어. 만족도 올라갔어. 신상품보다 효과적이었어. 멀리 갈 필요 없었던 거야. 지금 하는 일 다시 봐. 개선할 점 있어. 더 잘할 방법 있어. 네가 기회야. 현대증권 신규 고객 유치하려 할 때도 봤어.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비용 많이 들었어. 기존 고객 분석했어. 휴면 고객 많았어. 이미 가입한 사람들 가까운 곳이었어. 재활성화 캠페인 했어. 휴면 고객 돌아왔어. 신규보다 비용 적게 들었어. 가까운 곳 기회였어. 멀리 보는 건 좋아. 근데 가까운 곳 먼저 봐. 발밑부터 그다음 멀리 봐. 순서가 중요해. 현대클럽이 신규 물류 루트 개발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새 지역 개척하려고 했어. 기존 루트 분석했어. 비효율 많았어. 용량 늘어날 것 같았어. 가까운 곳이었어. 최적화했어. 효율 올라갔어. 신규 루트 없이도 물량 늘려서 가까운 곳에 답이 있었던 거야. 그대로 멀리 가지마. 일단 주변 하던 일 돌아봐. 만나는 사람 다시 봐. 기 거기에 있어. 근데 야, 신규 고객 찾으려 할 때도 경험했어. 해외 시장 조사하고 있었어. 기존 고객사 방문해서 추가 수요 있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거. 가까운 곳이었어. 공급됐어. 매출 올랐어. 멀리 찾을 필요 없었어. 물어보기만 하면 됐던 거야. 얘는 조용해. 멀리서 큰 소리 안 내. 가까이서 작은 신호 보내. 주의 깊게 봐야 보여. 지금 주변 다시 봐. 이게 송어했어. 남의 속도보다 자신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현대건설 입찰 경쟁할 때였어. 경쟁사가 빠르게 움직였어. 서둘러서 제안서 냈어. 야, 우리보다 먼저 팀원들 조급해했어. 우리도 빨리 내자고. 늦으면 안 된다고. 근데 멈췄어. 방향 다시 확인했어. 우리 강점이 뭔지, 어떤 제안이 맞는지 시간도 들였어. 늦게 제출했어. 근데 낙찰받았어. 경쟁사는 빨랐지만 방향 틀렸어. 우리는 느렸지만 방향 맞았어.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해.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면 더 빨리 잘못된 곳 도착해. 시절 부사장이 말했어. 남 따라 뛰지 말라고. 자기 길 걸으라고. 느려도 괜찮다고. 방향이 맞으면 된다고. 현대 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경험했어. 경쟁사가 빠르게 출시했어. 시장 선점했지. 우리도 서두르자는 의견 많았어. 빨리 내놓자고. 근데 멈췄어. 우리 방향 확인했어. 품질 우선이었어. 더 출시 늦어졌어. 경쟁사 차는 초기 불량 많았어. 품질 좋았어. 늦었지만 신뢰
얻었어. 장기적으로 이긴 거야. 속도는 남 보고 청하는 거 아니야. 자기 상황 보고 청하는 거야. 자, 단 빠르다고 따라 뛰면 넘어져. 현대중공업 기술 개발할 때도 봤어. 경쟁 조선소가 신기술 발표했어. 말랐어. 우리도 서두르라는 압박이 있었어. 근데 연구 계속했어. 검증 더했어. 경쟁사 기술 문제 생겼어. 상용화 실패했어. 우리는 늦었지만 완성도 높았어. 결국 시장 선점한 거야. 빠른 게 항상 이기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게 이겨. 느려도 확실하면 이기는 거야. 때문에 저녁에 그 방에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럼 백화점 빠르게 시작했어. 우리도 서두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근데 준비 더 했어. 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시작했어. 늦었어. 근데 서비스 안정적이었어. 먼저 시작한 곳들 시스템 문제 많았어. 고객들 우리한테 왔어. 늦어도 방향 맞으면 따라잡아. 빨라도 방향 틀리면 헤매. 속도보다 방향이야. 근데 카드 신기술 도입할 때도 경험했어. 다른 카드사가 새 시스템 빠르게 도입했어. 우리도 서두르라는 압박이 있어. 근데 신중했어. 보안 검증 철저히 했어. 늦게 도입했어. 경쟁사는 보안 문제 생겼어. 우리는 안정적이었어. 느렸지만 안전했어. 속도 경쟁하면 지쳐. 자기 페이스 지쳐. 난 빠르다고 쫓아가지 마. 자기 방향가 증권 출시할 때도 봤어. 경쟁 증권사가 빠르게 내놓았어. 우리도 서두르자는 의견 많았어. 근데 시장 조사 더 했어. 이제 니즈 확인하고 늦게 출시했어. 근데 적중했어. 경쟁사 상품은 반은 미지근했어. 우리는 실패했어. 빨리 낸다고 성공 아니야. 맞춰서 내야 성공이야. 속도보다 정확도야. 현대글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다른 물류사가 빠르게 바꿨어. 우리도 서두르라는 압박이 있었어. 근데 단계적으로 했어. 이제 안정성 확인하면서 늦었어. 경쟁사는 시스템 오류 많았어. 우리는 안정적이었어. 느렸지만 확실했어. 남 보고 속도 정하지 마. 자기 능력 보고 정해. 여기 그 다음날 무리하면 이게 페이스가 최고야. 현대위아 설비 자동화할 때도 경험했어. 경쟁사가 빠르게 도입했어.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 근데 계획대로 했어. 직원 교육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늦었어. 경쟁사는 숙련도 문제로 불량 많았어. 우리는 안정적이었어. 늦었지만 제대로 했어. 빠른 실패보다 느린 성공이나 급하면 실수해. 차분하면 제대로 해. 속도 조절해. 3대 오일뱅크 정제 설비 개선할 때도 봤어. 다른 정유사 빠르게 교체했어. 우리도 서두르라는 의견이 있었어. 근데 기존 설비 최적화 먼저 했어. 그 다음 교체계 채웠어. 늦었어. 근데 비용 절감됐어. 느렸지만 효율적이었어. 남의 속도는 남의 사정이야. 자기 속도는 자기 사정이야. 사정 다른데 같은 속도로 가면 문제 생겨. 지금 조급한 거. 남부 오고 있나 멈춰. 자기 방향 확인해. 맞는디 봐. 방향 맞으면 속도는 천천히도 괜찮아.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게 제일 위험해. 나 배신하지 않지만 멈춤은 배신한다. 현대건설 해외 봉사 수주 활동할 때야. 10번 입찰하고 10번 다 떨어졌어. 팀원들 지쳤어. 그만하자는 의견 나왔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계속했어. 11번째 입찰했어. 낙찰 받았어. 큰 프로젝트였어. 10번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으니까 잡은 거야. 멈췄으면 없었을 기회야. 노력은 언젠가 결실맺어. 안 보일 뿐이야. 멈추면 그때 다 없어져. 노력의 결과는 직선이 아니야. 계단이 한참 안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 그 전에 멈추면 안 올라가. 그 시절 사장이 말했어. 하는 순간 끝난다고. 계속하면 언젠가 된다고. 100번 맞는 말이. 현대를 품질 개선 활동할 때도 경험해. 여기 그 다음날 6개월 노력했는데 불량률 안 줄었어. 소용없다고 다른 방법 찾자고. 근데 계속했어. 7개월째 갑자기 줄었어. 노력이 축적되다가 임계점 넘은 거야. 멈췄으면 못 봤을 변화야. 능력은 쌓여 안 보이게. 어느 순간 터져. 그 전에 멈추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현대중공업 신기술 개발할 때도 봤어. 2년 연구했는데 성과 안 나왔어. 다부 연구 중단하자는 의견 있었어. 비용만 든다고. 근데 계속했어. 3년째 성공했어. 2년 반 동안은 안 보였어. 근데 쌓이고 있었던 거야. 멈췄으면 2년 투자 다 날아갔을 거야. 노력의 가치는 마지막에 나타나. 중간에는 안 보여. 끝까지 가야 보여. 멈추면 못 봐. 백화점 신규 고객 합법 캠페인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했는데 효과 미미했어. 중단하자는 의견 나왔어. 비용만 든다고. 근데 계속했어. 2개월째 고객 급증했어. 입소문 나는데 시간 걸렸던 거야. 멈췄으면 3개월 노력 헛수고 됐을 거야. 멈추는 순간 그동안 노력 다 사라져. 계속하면 쌓인 거 활용해. 선택은 멈춤과 계속뿐이야. 현대카드 신용관리 시스템 구축할 때도 경험했어. 1년 개발했는데 완성 안 됐어. 프로젝트 중단 검토됐어. 예산 초과됐거든. 근데 밀어붙였어. 3개월 더 했어. 여기에서 중단했으면 날아갔을 거야. 계속했으니까 결실 맺은 거야. 포기는 쉬워. 힘드니까. 계속은 어려워. 더 힘드니까. 근데
계속해야 이겨. 현대증권 신규 고객 유치 활동할 때도 봤어. 반년했는데 목표 달성 못했어. 활동 축소하자는 의견 나왔어. 효율 떨어진다고. 근데 계속했어. 8개월째 목표 달성했어. 시장 신지도 쌓이는데 시간 걸렸던 거야. 멈췄으면 반년 노려버린 거야. 시간 지날수록 효과 커져. 초반에 미미해, 나중에 포괄에 기다려야 해. 현대 글로비스 세물루트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10개월 준비했는데 수익 안 났어. 손실만 보고 있다고. 근데 버텼어. 1년째 흑자 전환했어. 네트워크 구축되는데 시간 걸렸던 거야. 포기했으면 10개월 투자 손실이었을 거야. 멈추는 타이밍이 중요해. 너무 빨리 멈추면 손해 염계점 직전에 멈추는 경우 많아. 현대위아 신규 고객사 개척할 때도 경험했어. 년 영업했는데 계약 안 됐어. 포기하려 했어. 안 되는 것 같았어. 근데 한 번만 더 하기로 했어. 계약됐어. 고객사도 검토 오래 걸렸던 거야. 포기했으면은 2년 영업 헛수고였을 거야. 마지막 한 번이 성공인 경우 많아.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한 번만 더 해봐. 근데 오일뱅크 신규 사업 추진할 때도 봤어. 3년 준비했는데 수익 안 났어. 사업 정리 검토됐어. 계속 적자라고. 근데 지속했어. 4년째 대박 났어. 시장 성숙되는데 시간 걸렸던 거야. 정리했으면 3년 투자 날린 거야. 노력하다 지칠 때가 와. 그때가 고비야. 넘으면 성공이야. 못 넘으면 실패야. 버텨. 지금 힘든가? 오래 노력했는데 결과 안 나오나 멈추고 싶나? 멈추지 마.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노력은 배신 안 해. 멈춤이 배신해. 감정으로 보면 손해가 보이고 사실로 보면 길이 보인다. 현대건설 계약 협상 중단될 뻔한 적 있어. 상대방이 조건 바꾸자고 했어. 기분 나빴어. 약속 어긴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뻔했어. 잠 깨고 나올 뻔했지. 근데 하루 미뤘어. 감정 가라앉히고 사실만 봤어. 조건 변경이 불합리한가 분석해서 알고 보니 시장 상황 변해서 조정 필요했던 거야. 이었어. 재협상 들어갔어. 합의 봤어. 감정으로 봤으면 깨졌을 계약이야. 사실로 보니까 해결된 거지. 감정은 왜곡. 사실을 틀리게 보이게 만들어. 사실만 보면 명확해. 감정 빼야 제대로 보여. 그 시절 이사가 조언했어. 하나면 24시간 기다리라고. 감정 가라앉은 뒤 판단하라고. 금원이었어. 자동차 문제 생겼을 때도 경험했어. 납품 지연됐어. 화났어. 계약 취소하고 싶었지. 감정대로 했으면 관계 끊었을 거야. 근데 사실 확인했어. 왜 지연됐나? 천재지변이었어. 사실 알고 나니 이해돼서 조언의 감정으로 봐. 이렇게 감정은 가능하게 사실은 간단하게 빠른 게 문제 작을 때가 해결하기 쉬워. 클수록 어려워져.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작을 때 잡아야 해. 지금 외면하고 있는 문제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위험해. 지금 마주해. 해결해. 커지기 전에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아. 외면한 만큼 거칠어질 뿐이야. 현대종합 상사 거래 협상할 때 일이야. 상대방이 계속 가격 깎으려고 했어. 처음엔 냉정하게 대응했는데 점점 화가 나서 합상 테이블에서 감정 드러냈어. 이제 높였지. 상대방도 맞받아쳐서 결국 절렬됐어. 좋은 거래였는데 감정 때문에 놓쳤지. 후회했어.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타협점 찾았을 텐데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피해 날렸어. 그때 배웠어. 감정 흔들리면 판단 망친다고. 일주일 뒤 다시 연락 왔어. 상대방도 후회했나봐. 이번엔 감정 다스리고 향했어. 차분하게 조건 검토하고 합의 점 찾았지. 계약 성사됐어. 감정은 판단의 적이야. 화나면 잘못된 결정 내려. 기분 좋으면 위험 못 봐. 감정 배제해야 제대로 보여. 그 시절 선배가 조언해서 중요한 결정은 감정 가라앉은 뒤에 하라고. 화나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는 미루라고. 맞는 말이었어.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도 경험했어. 우리가 유력하다는 소문 들었어. 팀원들 다 들떠 있었지. 축하 분위기였어. 근데 그게 독이었어. 기분 좋으니까 방심했어. 입찰서 검도 대충 했어. 경쟁사 분석도 소홀했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 결과는 탈락이었어.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 제시했어. 우리는 준비 부족했던 거야. 기분 좋은 감정이 판단 흐리게 한 거지. 다음 입찰은 달랐어. 유리하다는 소문 들어도 긴장 늦추지 않았어. 철저하게 준비했지. 경쟁사 분석 세밀하게 하고 결국 낙찰 받았어. 감정은 사실을 왜곡해. 기분 좋으면 위험 작게 보이고 기분 나쁘면 기회 안 보여. 감정 빼고 사실만 봐야 정확해.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도 그랬어. 디자인 시안 나왔는데 임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싫어했어. 그건 감정적으로 반대했지. 시장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었어. 소비자 반응 좋았어. 근데 그 임원이 계속 반대했어. 자기 취향 아니라고. 감정이 판단 흐린 거야. 결국 디자인 수정했어. 그 임원 의견 따라서 출시했는데 반응 미지근해서 시장 조사 결과가 맞았던 거지.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 내린 거야. 그 모델은 달랐어. 개인 취향 배제하고 데이터만 봤어. 시장 조사
조사 결과 따르지. 출시하니까 대박났어. 감정 빼고 사실만 본 덕분이야. 를 다스리는 연습해야 해. 하나면 심호흡하고 기쁨은 차분히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감정 정리하고 적어내. 현대중공업 수주 중에도 봤어. 주가 계약 직전에 조건 바꾸자고 했어. 기분 나빴어. 약속 어긴 거니까. 화냈으면 결렬됐을 거야. 근데 참았어. 감정 누르고 조건 검토했어. 알고 보니 나쁜 제안 아니었어. 일부 수용 가능했지. 냉정하게 협상했어. 우리 입장 설명하고 타협점 찾았어. 계약 성사됐지.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면 기회 날렸을 거야. 그 감정은冲动 만들어. 당장 반응하고 싶게 만들고. 근데 그冲动 따르면 후에 잠깐 멈춰 생각해. 그게 감정 이기는 방법이야. 근데 백화점 직원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직원 하나가 실수했어. 큰 실수였어. 화났어. 당장 칭찬하고 싶어. 근데 하루 미뤘어. 감정 가라앉히고 상황 파악했어. 알고 보니 시스템 문제도 있어. 직원만의 잘못은 아니었던 거야. 냉정하게 대응했어. 직원 교육하고 이 시스템 개선했지. 감정적으로 징계했으면 억울함만 남았을 거야. 인용했으니까 감정 흔들릴 때 결정하지 마. 시간 벌어. 하루라도 미뤄. 감정 가라앉으면 다르게 보여. 그래 결정해. 현대카드 마케팅 기획할 때도 경험했어. 경쟁사가 공격적인 캠페인 시작했어. 팀원들 흥분했어. 우리도 맞대응하자고 했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 것 같았어. 차분하게 분석했어. 경쟁사 캠페인 약점 찾았지. 우리 강점 살리는 방향 잡았어. 냉정한 전략으로 대응했어. 그 감정적인 맞대응 아니라 전략적 차별화 결과는 성공이었어. 경쟁사 따라하지 않고 우리 길 간 거지. 감정은 에너지를 낭비해. 화내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그 에너지를 생각하는 데 써야 해. 분석하고 계획하고 현대글로비스 물류 문제 해결할 때도 그랬어. 협력업체가 실수해서 배송 지연됐어. 이제 불만 터졌어. 화났지. 근데 화내봤자 해결 안 돼. 감정 눌렀어. 문제 원인 파악하고 대책 세워지. 협력업체랑 시스템 개선하고 그걸 방지했어. 감정 속았으면 관계만 나빠졌을 거야. 냉정했으니까 문제 해결했어. 감정은 문제 키우고 냉정하면 문제 추려. 지금 감정적이 돼 있나? 화나거나 들떠있거나. 그럼 중요한 결정 미뤄. 감정 가라앉혀. 냉정해져. 그리고 생각해. 그때 결정이 오라. 감정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려. 마음 잡아야 길 잡아. 현대건설 프로젝트 선정할 때 일이야. 좋은 프로젝트 여러 개 동시에 들어왔어. 다 하고 싶었어. 저녁에 다 따내려고 했어. 준비 여러 개 동시에 진행했어. 인력 분산됐어. 각 팀 제대로 준비 못했지. 결과는 참담했어. 전부 탈락이었어. 하나에 집중했으면 하나는 따냈을 텐데 욕심부려서 다 놓쳤어. 다음번엔 달랐어. 프로젝트 하나 선정했어. 우리가 가장 강점 있는 분야에 모든 역량 집중했지. 완벽하게 준비했어. 낙찰받았어. 하나에 집중했으니까 욕심 버리고 명확하게 목표 정했으니까 그게 이기는 방법이었어. 그 시절 이사가 말했어. 얘 많을 때가 위험하다고. 욕심 생기니까 다 잡으려다 다 놓친다고. 맞는 말이었어. 현대자동차 시장 진출 전략 세울 때도 경험했어. 여러 나라 동시에 진출하고 싶어서 시장 크니까 욕심났지. 다 진출하려고 했어. 차원 분산됐어. 각 시장 제대로 공략 못했어. 매출 미미했지. 초기 투자만 늘어나서 전략 수정했어. 한 시장 집중 공략하기로 그 시장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 전략 세웠어. 성공했지. 성공한 시장 기반으로 다음 시장 들어갔어. 차근차근 욕심 부리지 않고 명확하게 단계 밟으니까 제대로 됐어. 욕심은 눈을 가려 기회 다 좋아 보이게 만들지. 근데 실제로는 다 할 수 없어. 선택해. 명확하게. 현대중공업 사업 다각화할 때도 봤어. 조선 잘 되니까 다른 사업도 하고 싶었어. 건설 기계도 하고 발전 설비도 하고 욕심 부려서 여기저기 손댔어. 조선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원 분산됐지. 핵심 사업 흔들렸어. 정리했어. 핵심 사업 재집중하기로 다각화는 천천히 전기반 탄탄히 하고 나서 명확한 우선순위 세웠어. 조선 다시 강해졌어. 그 힘으로 다른 사업 차근차근 키웠지. 욕심 부리지 않고 순서 지켰으니까 됐어. 명확하면 힘이야. 뭐를 할지 명확하면 에너지 침대. 욕심 부리면 에너지 흩어져. 흩어진 에너지는 약해. 현대백화점 상품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모든 상품 다 갖추고 싶었어. 백화점이니까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욕심 부려서 상품 종류 엄청 늘렸어. 관리 안 됐어. 그거 쌓이고 회전율 떨어지고 매출은 안 늘고 비용만 늘어났어. 구성 재정비했어. 핵심 상품 선정하고 집중했어.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만 명확하게 타겟팅했지. 재고 줄어들고 회전율 올라갔어. 매출도 증가했어. 욕심 버리고 명확해지
명확해지니까 혈로 올라간 거야. 욕심은 혼란 만들어.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게 만들지. 근데 명확하면 길 만들어겠다. 이거 하겠다고 정하면 길 보여. 현대카드 상품 개발할 때도 그래서 모든 고객 잡고 싶었어. 젊은 층도 중년층도 노년층도 전부 만족시키고 싶었지. 욕심부려서 상품 여러 개 만들었어. 관리 복잡했어. 고객도 헷갈려 했어. 어떤 카드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단순화했어. 핵심 고객층 정했어. 그들 위한 명확한 상품 만들었지. 혜택 집중하고 메시지 단순화하고 반응 좋았어. 택한단했지. 명확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않았으니까. 명확하려면 버려야 해.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없어. 핵심만 취해. 나머지 과감히 버려. 그게 명확하면. 현대증권 투자 전략 막 세울 때도 배웠어. 모든 섹터 투자하고 싶었어. 분산 투자 좋다고 들었으니까 욕심 났지. 너무 분산했어. 그냥 모니터링 안 됐어. 어느 섹터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파악 안 돼? 수익 미미했어. 집중 투자로 전환했어. 몇 개 섹터만 선택했어. 깊이 있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게 관리했지. 수익 올라갔어. 집중했으니까 명확했으니까. 욕심 버리고 선택했으니까. 욕심과 명확함은 반대야. 욕심은 더 가지려 하고 명확함은 핵심만 취하려 해. 성공은 명확함 쪽에 있어. 지금 욕심 부리고 있나?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면 다 놓쳐. 하나 정해. 명확하게 거기에 집중해.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욕심버려. 명확함 택해. 그러면 길이 보여.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팀에 신입이 들어왔어. 모든 걸 배우려고 했어. 토목도 건축도 전기도 기계도 욕심 많았지. 1년 지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데 깊이가 없었어. 실무에 투입하기 어려웠지. 다른 신입은 달랐어. 구조 설계 하나만 봤어. 다른 건 안 봤어. 1년 내내 구조 설계만 공부했지. 1년 뒤 그 친구는 구조 설계 전문가 됐어. 어려운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었어. 한 가지 깊게 알았으니까. 넓게 아는 것보다 깊게 아는 게 가치 있어. 얕은 지식은 쓸모없어. 깊은 지식이 전문성이 되고 전문성이 돈이 돼. 그 시절 부장이 말했어. 100가지 알아봐자 한 가지 제대로 모르면 소용없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아도 먹고 산다고. 현대자동차연구소에서도 엔진 전문가 한 명 있었어. 엔진만 20년 연구했어. 다른 건 잘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핵심이었어. 엔진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불렀어. 탑 알고 있었거든. 깊이가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엔진도 알고 변속기도 알고 셰시도 알았어. 근데 얕았어. 제품 문제는 못 풀었지. 회사는 깊이 있는 사람 원해. 약해 아는 사람은 많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깊이 있는 지식은 검색 안 돼. 깊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져. 우리 한 가지를 오래 하면 깊어져. 이것저것 바꾸면 얕아져. 선택해야 해. 현대중공업 용접 기술자 중에 명장이 있었어. 용접만 30년 했어. 다른 기술을 몰랐어. 용접만 알았지. 근데 그 사람 손이 가면 불량 안 나왔어. 어떤 자세에서도 완벽하게 용접했어. 30년 깊이였어. 기술자들은 여러 기술 알았어. 용접도 하고 절단도 하고 도장도 하고. 근데 용접 품질은 명장 따라 못했어. 깊이가 없었으니까. 약해 알았으니까 회사는 명장한테 더 높은 임금 줬어. 당연하지. 가치가 다르니까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 얕은 지식 가진 사람은 대체 가능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깊은 전문성은 소수만 가지니까. 현대 백화점 바이오 중에도 그랬어. 명품 바이오 있었어. 명품만 15년 했어. 브랜드마다 히스토리 알고 시즌마다 트렌드 알고 그 사람 감각으로 매입하면 잘 팔렸어. 깊이 있는 안목이 있었으니까. 신입 바이어는 못 따라왔어. 신입들은 여러 카테고리 조금씩 알았어. 명품도 알고 화장품도 알고 식품도 알고. 근데 깊이 없었어. 판단 정확하지 않았지. 회사는 깊이 있는 바이어 신뢰했어. 중요한 결정 맡겼어. 얕은 지식 가진 사람은 보조역 할 만해. 기계 알려면 오래 해야 해. 최소 10년. 3,000시간이 아니라 10,000시간. 시간 투자해야 깊어져. 근데 카드 데이터 분석가 있었어. 신용 리스크만 분석했어. 다른 데이터 안 봤어. 그 사람 예측 정확했어. 부실 가능성 미리 알았어. 데이터 패턴 읽을 줄 알았거든. 깊이 있었으니까. 다른 분석가들은 이것저것 분석했어. 마케팅 데이터도 보고 고객 데이터도 보고. 근데 정확도 떨어졌어. 얕았으니까 한 가지만 다 그게 무기가 돼. 시장에서 살아남는 무기. 이것저것 하면 무기 없어. 아무도 안 찾아. 현대건설 현장 소장 중에 베테랑 있었어. 고층 빌딩만 30년 했어. 아파트 안 했어. 공장 안 했어. 고층만 했지. 그 사람한테 고층 맡기면 안심이었어. 모든 변수 알고 있었어. 경험이 쌓여서 직관 생겼거든. 젊은 소장들은 이것저것 했어.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경험 다양했어. 근데 깊이 없었어. 문제 생기면 해결 못했지. 깊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야. 얕으면 문제 못 풀어. 깊으면 복잡한 문제도 풀어. 그게 가치의 차이야. 현대 모비스 품질 관리자도 마찬가지였어. 브레이크 시스템만 20년 봤어. 다른 부품 몰랐어.
브레이커만 알았지. 그 사람 눈에는 미세한 결함도 보였어. 측정 안 해도 알았어. 육안으로 판단 가능했어. 20년 깊이였어. 신입들은 모든 부품 배웠어. 브레이커도 알고 엔진도 알고. 근데 결함 못 찾았어. 깊이 없었으니까 한 우물 파는 게 답이야. 여기저기 파면 다 얕아. 한 곳만 깊게 파물 나와. 그 물이 평생 먹여 살려. 근데 올뱅크 정유 기술자 중에도 있었어. 증류 공정만 25년 했어. 다른 공정 몰랐어. 증류만 알았지. 그 사람이 공정 돌리면 수율 최고였어. 그죠? 미세 조정 감각 있었어. 온도 압력 타이밍감을 알았어. 그러면 기술자들은 모든 공정 배웠어. 정류도 알고 정제도 알고 혼합도 알고. 근데 수율은 베테랑 못 따라왔어. 깊이는 감각을 만들어. 아는 감각. 그게 진짜 전문성이야. 얕은 지식은 매뉴얼 의존해. 현대글로비스 물류 전문가도 그랬어. 해상 운송만 15년 했어. 육상 몰랐어. 항공 몰랐어. 해상만 알았지. 그 사람한테 물으면 답 나왔어. 선박 스케줄 판매 비용 알았어. 최저 방법 제시했지. 다른 직원들은 육상도 알고 항공도 알았어. 근데 해상은 얕았어. 복잡한 문제 못 풀었어. 전문가 되려면 선택해야 해. 뭘 깊게 팔지. 그러면 다른 거 버려. 그것만 파. 10년 20년 파. 현대위아 기계 가공 기술자 있었어. 릴링만 20년 했어. 선반 안 했어. 연삭 안 했어. 밀링만 했지. 그 사람 가공물은 정밀도 최고였어. 공차 최소화했어. 손 감각 발달했거든. 20년 TP였어. 젊은 기술자들은 모든지게 다뤘어. 운영도 하고 선반도 하고. 근데 정밀도는 전문가 못 따라왔어. 깊이는 경쟁력이야.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 얕으면 경쟁 많아.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깊으면 경쟁 적어. 소수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것저것 조금씩 그러면 평범해져. 하나 정해 깊게 파. 10년 파. 그러면 전문가 돼. 전문가는 공지 않아. 깊이가 파버려. 현대건설 입찰을 회의 때 일이야. 한 팀장이 계속 떠들었어. 자기 의견 강하게 주장했지. 회의 시간 반 이상 그 사람 말이었어. 저녁에 1억 원이 알맹이 없었어. 같은 말 반복하고 과장하고 시끄럽기만 했지. 정작 중요한 차장이 있었어. 이 내내 거의 안 말했어. 듣기만 했지. 끝난 무렵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핵심이었어. 우리가 놓친 리스크 지적했어. 전략 수정하게 만들어. 조용했지만 제대로 봤던 거야. 시끄러운 사람은 듣지 못해 말하느라 바빠서 조용한 사람이 듣고 보고 생각해. 걔는 듣는 사람한테 보여. 그 시절 사장님이 말했어. 많이 놀리는 사람. 조심하라고 말 많으면 생각 적다고. 조용한 사람이 실력자라고. 현대자동차 마케팅 회의에서도 봤어. 한 과장이 아이디어 쏟아냈어. 말했어. 열정적이었어. 근데 실행 가능성 떨어졌어.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들. 말만 많았어. 회의 시간만 잡아먹었지. 조용한 대리 하나 있었어. 끝까지 듣고 있다가 간단히 제안했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였어. 채택됐어. 실행했고 성공했어. 시끄럽지 않았지만 정확했어. 기회는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냥 말 많은 사람은 신뢰 못 받아. 떠드니까. 조용한 사람이 신뢰받아. 말에 무게 있으니까.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현대중공업 설계 검토 회의 때도 경험했어. 한 부장이 계속 지적했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시끄러웠어. 근데 대안 없었어. 안 했어. 건설적이지 않았지. 회의 분위기만 나빠졌어. 과묵한 차장이 있었어. 듣고만 있다가 핵심 문제 하나 짚었어. 해결 방법도 제시했어. 간결하고 명확했지. 다들 납득했어. 상량으로 수정 들어갔어. 조용했지만 핵심 잡았으니까 시끄러운 사람은 핵심 못 봐. 기회는 구요. 속에서 들려. 잡음 많으면 못 들어. 목소리가 시끄러우면 기회 신호 못 듣지. 현대백화점 상품기획회의에서도 한바예가 계속 말했어. 이 브랜드 들여야 한다고. 브랜드도 필요하다고. 근데 근거 약했어. 감정적이었어. 목소리만 컸지. 다른 사람 의견 안 들었어. 조용한 바이에 있었어. 데이터 보여줬어. 이제 구매 타탄 분석한 거 말 적었지만 설득력 있었어. 그 의견 따랐어. 결과 좋았어. 매출 올라갔지. 시끄러운 사람 따랐으면 실패했을 거야. 조용하면 힘이야. 듣는 힘, 보는 힘, 생각하는 시끄러우면 이 힘들 못 써. 자기 소리 묻히니까. 현대카드 신규 서비스 개발 회의 때도 그랬어. 한 팀장이 열변토했어. 새로운 기능 추가하자고 계속 설명했어. 근데 고객 니즈 파악 안 됐어. 자기 생각만 말했어. 그 조사 무시했지. 그동안 팀원이 질문 하나 했어. 정말 원하는가? 질문이었어. 힘 질렀지. 답 못했어. 고객 조사 안 했거든. 그리고 아이디어 폐기됐어. 조용한 질문 하나가 잘못된 방향 막은 거야. 말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 생각 안 하고 말하니까. 조용하면 실수
저거 생각하고 말하니까 현대증권 투자 전략회의에서도 경험했어. 한 애널리스트가 장황하게 설명했어. 차트 여러 개 보여주고 물론 불명확했어. 말만 많았지 투자 방향 안 나왔어. 시간만 낭비했지. 과묵한 선배가 핵심 지표 하나 집었어. 간단히 설명했어. 투자 방향 명확했어. 그 방향 따라서 수익 났어. 시끄러운 분석보다 조용한 핵심이 나왔어. 조용히 듣는 습관들여. 회의에서 먼저 말하지 마. 저 끝까지 들어. 그리고 핵심 한마디 해. 그 무게 있어. 현대글로비스 물류 개선 회의도 마찬가지였어. 한 과장이 불만 쏟아냈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시끄러웠어. 근데 해결책 없었어. 불평만 했어. 건설적이지 않았지. 분위기만 나빠졌어. 조용한 대리가 개선은 하나 냈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했어. 말 적었지만 내용 탄탄했어. 채택됐어. 실행했고 효과 봤어. 시끄러운 불평보다 조용한 제안이 값어치 있었어. 말 많은 사람은 신뢰 잃어. 말만 하고 실행 안 하니까 적고 실행 많으니까. 현대기아 생산 개선 회의 때도 봤어. 한 반장이 계속 주장했어.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시끄러웠지. 근데 데이터 없었어. 경험담 만들어 놨어. 설득력 약했어. 과묵한 기술자가 실험 결과 보여줬어. 말 적었지만 근거 명확했어. 숫자가 말했어. 그 방법 채택됐어. 생산성 올라갔어. 시끄러운 주장보다 조용한 데이터가 이긴 거야. 조용해지면 보여. 들려 느껴져. 귀에 신호가. 시끄러우면 못 봐. 못 들어. 못 느껴. 지금 너무 떠들고 있나. 회의에서 직장에서 조용히 해봐. 듣고 보고 생각해. 그리고 핵심만 말해. 그러면 귀 기울여. 뒤에도 가까이. 조용함이 힘이야. 현대산업개발 부동산 투자 검토할 때야 작은 땅 하나 나왔어. 위치에 애매했어. 다들 관심 없었지. 근데 뭔가 느낌 왔어. 계획 자료 찾아봤어. 10년 뒤 개발 예정 지역이더라고. 지금은 변두리지만 나중엔 중심지 될 곳 매입했어. 작은 투자였어. 그 당시엔 별거 아니었지. 10년 뒤 그 땅 가격 10배 올랐어. 작은 선택이 수익 만든 거야. 오늘의 작은 선택 무시하지 마. 사소해 보여도 쌓이면 커져. 큰 성공은 작은 선택들의 합이야. 그 시절 동료가 말했어. 그런 작은 거 신경 쓸 시간 없다고 큰 거만 하겠다고. 근데 큰 거는 작은 거 쌓인 거야. 현대자동차 품질 개선할 때도 봤어. 작은 부품 하나 불량률 줄이기로 했어. 그냥 미미해 보였어. 근데 실행했어. 공정 개선하고 검사 강화하고 작은 변화였어. 당장 큰 차이 안 났지. 1년 뒤 전체 불량률 내려갔어. 그냥 개선이 다른 부품 개선으로 이어졌거든. 작은 시작이 변화 만든 거야. 그런 선택 하나가 방향 파고 그 방향이 미래 만들어 무시하면 지혜 놓쳐. 작아도 중요해. 현대건설 안전관리에 개선할 때도 경험했어. 그건 안전수칙 하나 추가하기로 했어. 헬멧 끈 채우기. 별걸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귀찮아했어. 근데 시행했어. 작은 규칙이었죠. 사고율 줄어들었어. 턱은 채우니까 헬멧 안전하게 고정됐거든. 낙하물 사고 줄었어. 작은 규칙이 생명구한 거야. 오늘 뭘 선택하나 그가 보여도 중요해. 그게 내일 만들어.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니까. 현대중공업 작업 효율 개선할 때도 그랬어. 공구 정리 방식 바꾸기로 했어. 그건 변화였어. 공구 위치 표시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두기. 단순한 규칙이었지 당장 효과 안 보였어. 한 달 뒤 작업 시간 단축됐어. 공구 찾는 시간 줄었거든. 작은 개선이 큰 효율을 만든 거야. 작은 선택 쌓이면 습관 돼. 습관 쌓이면 문화돼. 내가 성과 만들어. 직원 방식 바꾸기로 했어요. 눈 맞추고 미소 짓기. 작은 변화였어. 교육 1시간이면 됐어. 당장 매출 변화. 이제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재방문율 높아졌어. 작은 인사 변화가 큰 차이 만든 거야. 오늘 작은 선택 하나 해봐. 10분 일찍 일어나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작아 보여도 배 쌓여. 현대카드 고객 응대 개선할 때도 경험했어. 응대 첫마디 바꾸기로 했어. 친절하게 시작하기. 작은 변화였어. 스크립트 한 줄 바꾼 거. 당장 불만 줄지 않았어. 이렇게 고객 평가 올라갔어. 첫인상이 전체 평가 바꿨거든. 작은 첫마디가 큰 차이 만든 거야. 작은 선택. 무시하는 사람 많아. 그냥 눈에 안 띄니까. 당장 효과 없으니까. 근데 그게 모여서 미래 만들어. 현대증권 투자 습관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 매일 시장 뉴스 10분 읽기로 했어. 그건 습관이었어. 당장 수익 안 올랐어. 근데 웍했어. 1년 뒤 시장 흐름 있는 감각 생겼어. 투자 판단 정확해졌지. 그런 습관이 큰 실력 만든. 하루 1년이면 오늘 내일 당장 재고 정확도 변화 없었어. 한 달 뒤 오차 줄었어. 매일 확인하니까 문제 빨리 발견됐거든. 작은 습관이 정확도 높인 거야. 작은 선택 가볍게 보지 마. 무게 있어. 방향 정하니까 목적지 달라져. 현대위아 품질 검사 개선할 때도 배웠어. 검사 항목 하나 추가하기로 해서 미세 흠집 확인 항목이었어. 시간표 첫
더 걸렸어. 당장 불량 발견 안 늘었어. 몇 달 뒤 고객 불만 줄었어. 미세 흠집 사전 차단됐거든. 작은 검사가 신뢰 만든 거야. 오늘 뭘 하나 작은 선택이라도 신중해. 그게 쌓여서 인생 만들어 공부한 사람은 작은 선택 잘한 사람이야. 지금 작은 선택 하나 해. 오늘 당장 내일도 해. 작은 선택이 큰 성공 만든다. 시작해. 현대중공업 선박 엔진 문제 생겼을 때야 출력이 목표치 안 나왔어. 엔지니어들이 표면 점검해서 이상 없다고 보고했지. 근데 받아들일 수 없었어. 문제 있는데 원인 모르면 안 되니까 더 깊이 파라고 지시했어. 보냈어. 내부까지 들어가지. 그랬더니 보였어. 연료 분산 노즐에 미세한 막힘.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였어. 청소하고 재조립했어. 출력 정상 나왔어. 넷만 봤으면 못 찾았을 거야. 깊이 팠으니까 해결한 거지. 문제는 깊은 곳에 숨어 있어. 표면에 보이는 건 정상일 뿐이야. 원인은 더 안쪽에 있지. 그 시절 단장이 말했어. 문제 생기면 빨리 넘어가자고. 시간 없다고. 근데 그게 틀려서 빨리 넘어가면 또 생겨. 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할 때도 경험했어. 특정 속도에서 소음 났어. 방음제 추가했어. 소음 줄었지. 근데 완전히 안 사라졌어. 뭔가 또 있었어. 방음제로 갈았을 뿐이야. 원인 해결 아니었지. 다시 파고들었어. 소음구는 찾았어. 배기 시스템 진동이었어. 거기서 시작된 거야. 배기 시스템 보강했어. 소음 완전히 사라졌어. 깊이 파지 않았으면 근본 해결 못했을 거야. 이제 발생하면 왜 생겼나 물어. 답 나오면 또 물어. 왜 그랬나 5번 물어. 그러면 진짜 원인 나와. 담대 건설 균열 문제 조사할 때도 그랬어. 콘크리트 균열 발견됐어. 보수하면 된다고 했어. 근데 왜 생겼는지 알아야 했어. 조사 들어갔지. 시공 방법 문제인가 차제 문제인가 하고 들었어. 알고 보니 양생 과정 문제였어. 온도 관리 제대로 안 됐던 거야. 거기서 균열 시작된 거지. 양생 프로세스 개선했어. 이후 균열 안 생겼어. 표면만 보수했으면 계속 생겼을 거야. 깊이 팠으니까 막은 거지. 문제 멈추지 마.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야. 왜 생겼나 끝까지 파. 그래야 개발 안 해. 현대백화점 매출 하락 문제도 봤어. 특정 매장 떨어졌어. 프로모션 늘렸어. 잠깐 올랐다 다시 떨어졌지. 증상 치료였어. 원인 해결 아니었어. 더 깊이 조사했어. 무조건 칸바하고 경쟁 매장 비교하고 알고 보니 진열 방식 문제였어. 고객이 찾기 어려웠던 거야. 동선도 불편했고 진열 재배치했어. 동선 개수 매출 다시 올라갔어. 프로모션은 임시 처방이었어. 진열이 근본 해결이었지. 깊이 파려면 시간 걸려 귀찮아. 근데 안 파면 문제 반복돼. 큰 시간 낭비야. 현대카드 연체율 증가 문제 분석할 때도 경험했어. 연체율 올라갔어. 독촉 강화했어. 일시적으로 배수율 올랐지. 근데 근본 해결 아니었어. 왜 연체 늘었나 봐야 했어. 데이터 분석 들어갔어. 알고 보니 특정 마케팅 채널에서 유입된 고객들이 문제였어. 신용도 낮은 고객 유입됐던 거야. 채널 정비해서 심사 기준 강화해서 연체율 내려갔어. 독촉은 증상 대응이었어. 채널 정비가 원인 해결이었지. 여기 문제 앞에서 성급하지 마. 빠른 해결 원하지만 잘못된 해결은 더 나빠. 천천히 깊이 파. 현대증권 거래 오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 시스템 오류 났어. 부팅했어. 정상 작동했지. 근데 왜 오류 났나 몰랐어. 날 수 있었어. 로고 분석했어. 깊이 들어갔지. 메모리 누수 발견했어. 특정 기능 사용 시 메모리 안 풀리는 거였어. 코드 수정했어. 이후 오류 안 났어. 재부팅은 임시 조치였어. 코드 수정이 근본 해결이었어. 파는 게 귀찮아도 해야 해. 안 하면 같은 문제 반복돼. 시간 더 잡아먹어. 현대글로비스 대송 지연 문제 조사할 때도 봤어. 특정 루트 지연됐어. 차량 추가했어. 지연 줄었지. 근데 비용 올랐어. 근본 해결 아니었어. 왜 지연되나 조사했어. 알고 보니 상하차 시간 문제였어. 그 프로세스 비효율적이었던 거야. 계산했어. 차량 추가 안 해도 정상 운영됐어. 비용도 안 늘었지. 깊이 파니까 효율적 해결 나온 거야. 얘는 선생님이야. 뭔가 가르쳐주려고 오는 거야. 배워야 해. 그냥 넘기면 또 와서 가르쳐. 현대위아 공정불량 문제도 그랬어. 특정 공정불량률 높았어. 검사 강화했어. 불량품 걸러내. 근데 불량 계속 나왔어. 검사로는 막을 수 없어. 공정 자체 들어갔어. 장비 장밀도 문제였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던 거야. 조정했어. 불량률도 떨어졌어. 검사는 장비 조정이 원인 제거였어. 깊이 안 팠으면 계속 불량 나왔을 거야. 문제 생기면 지혜야. 개선할 지혜. 깊이 파서 근본 원인 찾아 해결해. 그러면 더 강해져. 현대오일뱅크 정제 수율 문제도 경험했어. 수율 떨어졌어. 원료 탓했어. 원료 바꿨는데 안 나아졌지. 원료 문제 아니었던 거야. 공장 들어갔어. 온도 프로파일 분석했어. 특정 구간 온도 최적 아니었어. 정했어. 수율 올라갔어. 원료 탓은 표면적 분석이었어. 온도
최적화가 진짜 해결이야지. 깊이 파는 습관들의 문제 생기면 반가워해. 야, 배울 기회니까. 표면만 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진짜 원인 찾아. 해결해. 그게 성장이야.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였어. 팀원들이 기준안 작성했어. 업계 평균 수준이었어. 합격은 할 것 같아. 근데 만족 못했어. 평균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 최고 수준으로 다시 쓰라고 지시했지. 팀원들 불평했어. 시간 부족하다고, 평균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고집 부렸어. 높은 기준 요구했어. 밤새 다시 작성했어. 최고 수준으로. 결과는 1등 낙찰이었어. 평균 비준이었으면 2등이나 3등이었을 거야. 비준 높이면 결과도 높아져. 결과도 낮아지고. 마음속 기준이 결과 만들어. 그 시절 과장이 말했어. 현실적으로 가자고. 너무 높은 기준은 부담이라고. 근데 현실적이란 말은 평범하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 품질 기준 정할 때도 경험했어. 업계 불량률 평균이 있어서 우리도 그 수준 맞추면 된다고 했어. 받아들일 수 없었어. 왜 평균에 만족하나? 최고가 돼야지. 불량률제로 목표로 잡았어. 불가능하다고 했어. 현실성 없다고. 근데 밀어붙였어. 했으니까 노력 제로는 못 달성했어. 근데 업계 최저 불량률 달성했어. 잡았으니까 결과도 높았던 거야. 기준이 동력, 푼에너지 나와. 성급 기준 통과하면 된다고 했어. 저 요구사항이었지. 근데 그 이상 요구했어. 우리 기준 더 높게 잡았어. 성급 기준보다 엄격하게. 비용 더 들었어. 시간도 더 걸렸지. 근데 손주들이 인정했어. 품질 믿고 주문했어. 높은 기준이 신뢰 만든 거야. 평범한 기준이었으면 평범한 조선소 됐을 거야. 기준 높이는 게 부담스러워. 달성 어려우니까. 근데 부담 없으면 성장도 없어. 부담이 성장 만들어. 현대백화점 서비스 기준 세울 때도 봤어. 그 고객 불만 없대. 수준이면 된다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불만제로 목표로 가자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방향 잡았어. 직원 교육 강화했어. 시스템 개선했어. 그러는 못 달성. 업계 최기준 남이 응답 시간 업계 평균 따르면 됐어. 근데 그 이상 요구했어. 업계 평균 절반으로 목표 잡았어. 팀원들 힘들어했어. 근데 시스템 개선하고 인력 배치 최적화했어. 달성했어. 고객 만족도 올라가서 높은 기준이 높은 서비스 만든 거야. 기준 낮추지 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기준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성장이야. 현대증권 투자 수익률 목표도 마찬가지였어. 시장 평균 수익률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시장 이기는 게 목표라고. 평균 초과 수익 목표로 잡았어. 즉 강화했어. 분석 깊이 높였어. 전략 세밀하게 짜지. 시장 초과 수익 냈어. 높은 기준 잡았으니까 평균 따랐으면 평범한 수익 만났을 거야. 기준 높으면 주변도 따라 올라와. 전체 수준 올라가. 그 낮은 기준은 팀 전체 내려가게 만들어. 현대 글로비스 배송 정화도 기준 세울 때도 경험했어. 업계 정확도 100%면 양호하다고 했어. 저녁에 밤낮 100% 목표 잡았어. 불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시스템 개선하고 프로세스 정비했어. 부정구포 달성했어. 100은 못 갔지만 업계 최고 됐어. 그냥 그 높은 기준이 최고 만든 거야. 기준은 타협하는 게 아니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못 지켜도 괜찮아. 노력 자체가 성장이니까. 근데 위안 납기 기준도 그랬어. 업계 평균 납기 지키면 됐어. 근데 그보다 20 단축 목표 잡았어. 공정 혁신했어. 자동화 도입하고 물류 최적화했어. 15% 달성했어. 목표 전부 달성 못했어. 근데 업계 최고 납기 됐어. 높은 기준 잡았으니까. 지금 기준 어디 있나? 평균에 있나? 체제에 있나? 높줘봐. 최고로. 그러면 에너지 달라져. 결과도 달라져. 기준이 인생 만들어. 현대건설 해외공사 입찰할 때였어. 전조사 단계에서 경쟁사들 다 철수했어. 조건 너무 어렵다고. 정치 불안하고 인프라 부족하고 리스크 크다고 판단한 거야. 우리도 철수하자는 의견 많았어. 근데 한 걸음 더 가봤어. 현지 직접 방문했어. 실제 상황 확인했지. 생각보다 나았어. 리스크 있긴 했어. 근데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어. 진행했어. 경쟁자 없어서 좋은 조건으로 낙찰받았지. 남들이 멈춘 곳에서 한 걸음 더 갔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다들 포기한 자리에 기회 있었어. 시절 이사가 조언했어. 남들 안 가는 곳에 기회 있다고. 다들 가는 곳은 경쟁 치열하다고. 맞는 말이었어. 현대자동차 신시장 진출할 때도 경험했어. 한나라 시장 검토했는데 다들 포기했어. 시장 잘하고 경쟁사들 다 큰 시장만 노렸어. 작은 시장은 관심 없었지. 우리는 달랐어.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어. 시장 잡긴 했어. 근데 성장 잠재력이 있었어. 경쟁 없어. 진입했어. 시장 키웠어. 몇 년 뒤에 큰 시장 됐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가 선점하고 있었지. 포기한 곳에서 한 걸음 더 갔으니까 기회 잡았어. 포기하는 순간이 중요해. 그때
한 걸음 더 가봐. 누구는 거기서 멈춰. 한 걸음 더 기회 가져. 현대중공업 신기술 개발할 때도 봤어. 특정 용접 기술 연구하다 다들 포기했어. 상용화 어렵다고 비용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려서 다른 회사들 다 중단했지. 우리는 계속했어. 한 걸음 더 갔어. 추가 연구 투입했어. 결국 성공했어. 특허 받았고 경쟁력 생겼어. 남들이 멈춘 곳에서 쑥 갔으니까 우리만의 기술 됐어. 한 걸음 차이가 독점 기술 만든 거야. 힘들어서 멈추고 싶을 때가 기회야. 거기서 한 걸음도 그게 차이 만들어. 유명 브랜드 유치 협창했는데 다들 포기하자고 했어. 근데 한 번 더 시도했어. 다른 조건 제시했어. 창의적으로 접근했지. 브랜드 축도 제고했어. 결국 답이 봤어. 백화점 못 모신 브랜드 우리가 모셨어. 한 번 더 시도했으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멈춘 곳에서 다른 방법 찾아봤어. 한 걸음 더 갔어. 기회 잡았지. 보기는 쉬워. 누구나 해. 한 걸음 더는 어려워. 소수만 해. 그래서 소수가 성공해. 현대카드 신상품 개발할 때도 경험했어. 기업 나왔는데 실행 어렵다고 다들 보려 하자고 했어. 시스템 구축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들어 포기하기 쉬운 상황이었지. 근데 한 걸음 더 가봤어. 유후 전문가 자문받고 단계적 실행 계획 짜서 가능성 보였어. 실행해서 성공했어. 히트 상품 됐어. 아들 어렵다고 멈췄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가서 방법 찾았어. 탑에서 멈추지 마. 벽 넘는 방법 찾아봐. 한 걸음 더 다른 각도에서 기회 보여. 현대증권 신규 서비스 개발할 때도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들 포기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 근데 규제 자세히 분석했어. 오해 방법 나 연구했어. 한 걸음 더 들어가. 합적 방법 찾았어. 규제 안에서 가능한 구조 서비스 출시했어. 경쟁사 없었어. 남들이 규제 보고 멈췄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가서 해법 찾았어. 그게 독점 서비스 돼서 한 걸음 더는 용기야. 탈 수도 있어. 근데 시도 안 하면 기회도 없어. 용기인데 현대글로비스물도 혁신할 때도 봤어. 새 시스템 도입 검토했는데 위험하다고 다들 반대했어. 시스템 익숙했으니까 바꾸면 혼란 올 수 있었어. 안전하게 가자고 했지. 근데 한 걸음 더 가봤어. 파일럿 테스트했어. 규모로 시작했어. 그래서 전체 확대했어. 효율 크게 올랐어. 남들이 위험하다고 멈춘 곳에서 테스트라도 해봤으니까 기회 잡았어. 멈추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더. 그냥 한 시도만 더. 한 질문만 더. 그게 돌파구야.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게 있나? 어려운 일.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봐. 방법 찾아봐. 뒤에 거기 숨어 있어. 남들 멈춘 자리가 출발선이야. 현대건설공사 지연됐을 때야. 현장 소장이 보고 올라왔어. 날씨 탓했어. 자재 납품 늦었다고 했어. 변명 널어놓아지. 1시간 동안 변명 들었어. 근데 해결책은 없었어. 왜 늦었는지만 설명했어. 어떻게 만회할지는 없었지. 다른 소장 불렀어. 같은 상황이었어. 보고 5분 걸렸어. 현황 설명하고 만회 방안 3가지 제시했어. 즉시 실행 들어갔어. 야간 작업 추가하고 인력 지원하고 한 달 만에 일정 따라잡아서 변명하는 시간에 행동하면 문제 풀려. 변명은 시간 낭비야. 행동이 시간 만들어. 그 시절 부장이 말했어. 변명 잘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변명만 들고 실력은 안 늘어난다고. 맞는 말이었어. 현대자동차 품질 문제 회의할 때도 봤어. 불량 원인 분석 회의였어. 한 팀장이 계속 설명했어. 공급업체 탓하고 설계팀 탓하고 검사팀 탓하고 30분 동안 남 탓했어. 정작 자기 팀 개선안 없었지. 팀장 달랐어. 자기 팀 문제 인정했어. 개선 방안 제시했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지. 한 달 뒤 그 팀 불량률 내려갔어. 참동했으니까. 변명한 팀은 그대로였어. 변명만 했으니까. 변명은 책임 회피야. 행동은 책임 수용이야. 책임지는 사람이 성장해. 회피하는 사람은 제자리야. 현대중공업납지 지연 문제도 경험했어. 이게 변경 때문에 지연됐어. 설계팀이 변명했어. 선주가 요구 바꿨다고. 시간 부족했다고. 변명 길었어. 회의 1시간 잡아먹었지. 근데 해결은 안 됐어. 변명 들어도 낚이는 그대로니까. 회의 끝내고 실행팀 따로 불렀어. 어떻게 만회할지만 물었어. 변명 듣지 않았어. 방법만 얘기하라고 했지. 10분 만에 계획 나왔어. 실행했어. 공정 재조정하고 인력 재배치하고 납치 맞춰서 행동으로 해결한 거야. 변명들을 시간에 행동하면 변명은 과거 얘기야. 행동은 미래 만들어. 과거는 못 바꿔. 미래는 바꿀 수 있어. 현대백화점 매출 목표 미달성했을 때도 봤어. 팀장이 변명했어. 경기 불황이라고. 당장 백화점 프로모션 때문이라고. 1시간 변명 들었어. 근데 다음 달 계획 없었어. 어떻게 회복할지 방안 없었지. 그 점장은 간단히 보고했어. 목표 못 맞췄다고 인정했어. 다음 달 개선 방안 5가지 제시했어. 실행 들어갔어. 고객 이벤트 강화하고 상품 구성 조정하고 다음 달 목표 달성했어. 변명하는 사람은 현실 부정해. 행동하는 사람은 현실 인정해. 인정해야 바꿀 수 있어.
현대카드 연체율 증가 문제도 마찬가지요. 담당 팀장이 변명했어. 경제 상황 탓하고 고객 탓하고 변명 듣는데 시간 가더라고. 근데 해결책 없었어. 왜 늘었는지만 설명했을 뿐이야. 이 실무자들 모아서 변명 금지시켰어. 해결 방안만 얘기하라고 했지. 뿐만에 방안 나왔어. 심사 강화하고 칸도 조정하고 관리 강화하고 실행했어. 2달 뒤 연체율 내려갔어. 변명 안 하고 행동했으니까. 변명은 문제 키워, 행동은 문제 줄여. 변명하는 습관 버려. 이게 생기면 왜 그랬는지 길게 설명하지 마. 어떻게 할지만 얘기해. 현대증권 투자 손실 보고할 때도 경험했어. 담당자가 변명했어. 시장 급락했다고 예측 못했다고 변명 듣는데 지루했어. 이제 과거 얘기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끊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리스크 관리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 그때부터 실질적 대화 시작됐어. 선언 나왔어. 손절기 좀 명확히 하고 분산 투자 강화하고 실행했어. 다음 분기 수익 회복했어. 변명은 뒤를 봐. 행동은 앞을 봐. 는 못 닦고 앞은 닦을 수 있어. 앞보는 사람이 이겨. 현대글로비스 배송 사고 났을 때도 봤어. 담당자라 변명 들어놓았어. 도로 상황 나빴다고 차량 문제라고 변명 듣는데 짜증났어. 사고 난 건 이미 났어. 어떻게 재발 방지할지가 중요하지. 변명 멈추게 했어. 재발 방지 대책만 물었어. 운전자 교육 강화하고 차량 점검 강화하고 실행했어. 사고율 내려갔어. 변명 시간에 대책 세웠으니까. 변명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변명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시간만 가. 현대위안 아픔 지연 문제도 그래서 생산팀이 변명했어. 설비 고장났다고 인력 부족하다고. 변명 들으니 답답했어. 고장난 건 알겠어. 어떻게 만회할 건데 그걸 물은 거야. 변명 멈추게 하고 만회 방안 요구했어. 외주 활용하고 잔업 늘리고 계획 나왔어. 실행했어. 낫지 맞췄어. 변명 시간을 행동 시간으로 바꿨으니까. 변명은 에너지 낭비야. 행동은 에너지 투자야. 이제는 돈 내고 투자는 수익이야. 선택해. 현대오일뱅크 품질 이슈 터졌을 때도 경험했어. 책임자가 변명했어. 원료 문제라고 검사 장비 문제라고. 시간 변명 들었어. 네. 고객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지 방안 없었어. 과거 얘기만 했을 뿐이야. 회 중단했어. 고객 대응 방안부터 채우라고 했어. 분명 나중에 듣겠다고 하지. 대응 방안 나왔어. 전량 교체하고 품질 보정하고 실행했어. 고객 신뢰 지켰어. 변명은 나중에 들어도 돼. 급한 건 행동이야. 행동이 먼저야. 변명은 사치야. 지금 변명하고 있나? 왜 안 됐는지 설명하고 있나? 멈춰. 어떻게 할지만 생각해. 행동이야. 시간 아까워. 변명은 시간 도둑이야. 이 행동이 시간 만들어. 현대건설 대형 프로젝트 입찰기에 왔어. 갑자기 들어온 정보였어. 다른 회사들은 준비 시간 부족하다고 포기했어. 우리는 달랐어. 평소에 해외 시장 조사해둔 게 있었어. 그 나라 건설 시장 데이터 쌓아뒀었지. 즉시 입찰 준비 들어가서 시장 분석 차례 있었으니까 빨랐어. 견적 정확하게 냈어. 낙찰 받았지. 준비돼 있었으니까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어. 준비 안 된 회사들은 기회 받지만 못 잡아서 시장은 준비에 반응해. 준비된 사람한테 문 열어줘.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벽이야. 그 시절 상무가 말했어. 기회는 공평하게 온다고. 근데 잡는 건 준비된 사람만이라고. 맞는 말이었어. 현대자동차 신주거래처 발굴할 때 그 경험했어. 대형 유통업체가 협력사 찾는다는 소식 들었어. 준비 안 된 회사들은 호동됐어. 자료 급하게 만들고 품질 증명 서류 없고 탈락했지.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품질 인증 받아두고 생산 능력 데이터 정리돼 있었고 이제 바로 제출했어. 인정됐어. 있었으니까. 똑같은 기회였는데 준비 차이가 결과 만든 거야. 준비는 기다림이야. 기회 오기 전에 미리 하는 거야. 온 뒤에 하면 현대중공업 신기술 수주 기회도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선박기술 요구하는 파이주나 다른 조선소들은 기술 없었어. 개발 시작하려니 시간 오래 걸려. 입찰 못했어. 우리는 이미 개발해뒀어. 시장 나올 거 예상하고 미리 연구했거든. 2년 만에 바로 입찰해서 단독 수주해서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기회는 모두한테 공개됐지만 잡은 건 우리뿐이었어. 준비 없이 기회 와도 소용없어. 준비 없으면 기회가 기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소식일 뿐이야. 현대 백화점 명품 브랜드 유치 기회도 그랬어. 유명 브랜드가 한국 진출 검토한다는 정보 들었어. 다른 백화점들도 알았어. 근데 제안서 준비 못했어. 고객 데이터 없었고 마케팅 플랜 없었고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명품 고객 데이터 분석해 뒀고 마케팅 전략 뒀었어. 혹시 제안했어. 독점 입점 성사됐어. 준비의 차이였어. 같은 기회 앞에서 결과 달랐던 건 준비 때문이야. 준비는 투자야. 당장 쓸모없어 보여. 근데 기회 왔을 때 가치 발휘해. 이제 참나. 그때 수익되는 거야. 현대카드 제휴 기회 왔을 때도 경험했어. 대형 항공사가 제휴 카드 파트너 찾았어. 여러 카드사 경쟁했어. 근데 우리가 준비 잘 돼 있었어. 항공 마일리지 시스템 연구해뒀었거든.
제안서 탄탄했어. 시스템 구축 방안 구체적이었고 마케팅 전략 차별화되고 안정됐어. 준비돼 있었으니까. 다른 카드사들은 급하게 준비해서 깊이 없었어. 준비는 평소에 하는 거야. 조용히 남들 안 볼 때. 그게 쌓여서 기회 왔을 때 폭발해. 현대증권 대형 고객 유치 기회도 봤어. 기업 자금 조달 자문금 나왔어. 큰 건이었어. 여러 증권사 제안했어. 우리가 선정됐어. 왜냐면 그 산업 분석 자료 이미 준비돼 있었어. 몇 달 전부터 그 산업 연구하고 있었거든. 왜 올 줄 몰랐어?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 기회 왔을 때 그 자료가 빛났어. 연서 수준 달라. 준비의 힘이었어. 준비된 사람은 여유 있어. 기회와도 당황 안 해. 차분히 대응해. 준비 안 된 사람은 허둥대. 현대클로비스 대형 물류 계약 기회도 마찬가지였어. 글로벌 기업이 한국 물류 파트너 찾았어. 우리가 선정됐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이미 구축해 두었었거든. 파트너십 맺어두고 즉시 서비스 시작 가능했어. 다른 물류사들은 네트워크 없어서 준비 기간 필요했어. 준비돼 있었으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 준비가 경쟁력이었던 거야. 준비 안 하고 기회만 기다리지 마.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의미 있어. 준비 없으면 기회도 대비야. 해외 진출 기회도 그랬어. 해외 자동차 회사가 부품 공급사 찾았어. 우리가 선정돼서 국제품질 인증 이미 받아뒀었거든. 최납품 경험도 있었고 빨랐어. 제출하고 바로 심사 통과했어. 준비 안 된 업체들은 인증부터 받아야 했어. 네가 속도 만들었어. 속도가 기회 잡게 했어. 준비는 속도야. 지금 준비하고 있나? 언젠가 올 TA 위에 시장 공부하고 기술 연마하고 자료 점유하고 안 하고 있으면 시작해. 당장 쓸모없어 보여도 기회 왔을 때 필요해. 준비가 문 열어. 준비 없으면 문 닫혀. 세상은 준비된 사람 편이야. 현대건설 해외 근무 발령 났을 때야. 정동 현장이었어. 더웠어. 시설 열악했고 다들 가기 싫어했지. 한 직원은 거부했어. 불편하다고 가족 있다고 서울 남고시라고 했어. 이해는 됐어. 다른 직원은 갔어. 힘들겠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서 3년 있었어. 불편했지. 견뎠어. 돌아와서 승진했어. 해외 경원 인정받았거든. 거부한 직원은 제자리였어. 그 편한 길 선택한 대가였어. 불편함을 피하면 성장도 피하는 거야. 편한 곳에 있으면 편한 인생만 살아. 원하는 인생은 불편함 너머에 있어. 시절 부사장이 말했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불편함이 자산된다고.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맞는 말이었어. 현대자동차 신규 라인 구축할 때도 봤어. 야간 근무 필요했어. 생활 패턴 깨지는 거야. 불편하지. 지원자 적었어. 다들 낮 근무 선호했어. 한 엔지니어가 지원했어. 힘들어도 배울 게 많다고 했어. 1년 야간 근무했어. 불편했어. 근데 세기술 마스터 했어. 전문가 됐지. 승진했어. 그 라인 책임자 됐어. 불편함 감당했으니까 기회 온 거야. 난 길을 간 사람들은 평범했어. 불편함은 투자야.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와. 이자 붙어서. 편안함은 소비야. 지금 편하지만 나중에 없어. 현대중공업 기술 연수 기회에 있어서 일본 조선소 파견이었어. 1년 동안 언어 문제 있고 생활 불편하고 지원자 별로 없었어. 기술자가 갔어. 일본어 몰랐어. 배우면서 일해서 불편했지. 돌아와서 최고 기술자 됐어. 배운 게 많았거든. 불편함 견딘 보상이었어. 편한 길만 가면 평범해져. 탑배를 지려면 불편한 길 가야 해. 남들 안 가는 길. 거기서 차별화돼. 근데 백화점, 신규, 점포 개설할 때도 경험했어. 지방 발령이었어. 떠나야 하는 거지. 한 직원은 사직했어. 서울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직원은 갔어. 가족 설득하고 내려갔어. 년 뒤 성공해서 그 서울 본사로 복귀했는데 임원이었어. 불편함 감당했으니까. 사직한 직원은 다른 회사 갔는데 평범했어. 편안함 선택한 대가였지. 원하는 인생 있으면 불편함 각오해야 해. 편하게 원하는 거 얻는 방법 없어. 세상이 그래. 현대카드 신사업팀 뿌릴 때도 봤어. 야근 많고 주말 근무 있고 불편한 팀이었어. 지원자 적었어. 기존 팀 편했으니까 몇 명이 지원했어. 도전의식 있는 직원들 그냥 고생했어. 불편했어. 근데 신사업 성공해서 그 팀원들 핵심 인력 돼서 승진 빨라고 연봉 올랐어. 불편함 내가 받은 거야. 난 팀 남은 사람들은 변화 없었어. 불편함 피하는 게 본능이야. 편한 게 좋으니까. 근데 본능 따르면 평범해져. 본능 거스르는 사람이 특별해져. 현대증권 해외 지점 근무 기회도 마찬가지야. 시점 차입구 문화 따르고 불편하지. 가족 데리고 가야 했어.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어려운 결정이었어. 한 직원이 갔어. 3년 적응 힘들었어. 근데 글로벌 감각 생겼어. 돌아와서 부서장 됐어. 해외 경험이 경쟁력이었어. 불편함 감당한 보상이었지. 안 간 직원들은 승진 늦었어. 불편함은 성장통이야. 아프지만 크는 거야. 안 아프면 안 크는 거고 크고 싶으면 아픔 감당해야 해. 현대글로비스 정규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위해 물류센터 설립 필요했어. 사무실보다 불편했어. 사무직 직원들 꺼렸어. 현장 가기 싫었지. 한 직원이 자원했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2년 현장 있었어. 힘들었어. 근데 물류전 과정 이해하게 됐어. 전문가 됐지. 본사 복귀해서 팀장 됐어. 현장 경험이 강점이었어. 불편함이 경쟁력 만든 거야. 원하는 인생 그려봐. 거기 가는 길 편할까? 아니야. 불편해. 각오해. 감당해. 가야 해. 현대기아 신기술 습득기에도 경험했어. 일, 연수, 현대건설, 리비아 프로젝트 검토할 때야 정치 불안정했어. 내전 위험이 있었지. 다들 위험하다고 철수 의견 냈어. 근데 현장 조사 다시 했어. 위험 요소 하나씩 분석했어. 대비 방안 세웠지. 보험 들고 철수 계획 만들고 준비 끝내고 들어갔어. 위험 관리하면서 공사 진행했어. 수익 컸어. 경쟁 없었으니까. 위험 보고 도망간 회사들은 기회 놓쳤어. 우리는 준비하고 들어가서 기회 잡았어. 같은 위험이 누구한테는 장애물이고 누구한테는 기회야. 준비 없으면 위험은 위험이야. 준비 있으면 위험은 기회야. 한점 바뀌는 거지. 그 시절 전무가 말해서 위험 없는 곳에 기회 없다고. 모두가 아닌 곳엔 경쟁자 많다고. 현대자동차 신흥시장 진출할 때도 경험했어. 인도시장 검토했는데 리스크 많았어. 인프라 부족하고 규제 복잡하고 다른 회사들을 망설였어. 위험하다고. 우리는 준비했어. 현지 파트너 확보하고 규제 연구하고 진입했어. 초기 어려웠어. 근데 시장 선점했어. 몇 년 뒤 인도시장 커졌는데 우리가 1등이었어. 위험 보고 준비한 거야. 도망 안 쳤어. 준비가 위험을 기회로 바꿨어. 자, 위험 평가하는 방법이 중요해. 감정으로 보면 다 위험해. 데이터로 보면 관리 가능해. 분석해야 해. 현대중공업 신형 선박 개발할 때도 봤어. 검증 안 된 기술이었어. 실패 위험 있었지. 보수적인 임원들 반대했어. 위험하다고. 근데 기술 검토 철저히 했어. 시뮬레이션 돌리고 테스트하고 성공 가능성 확인했어. 개발 진행했어. 성공했고 독점 기술 됐어. 위험 준비로 극복한 거야. 위험 자체가 문제 아니야. 준비 없는 위험이 문제야. 준비 있으면 위험도 관리돼. 현대백화점 온라인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초기였어. 실패 사례 많았지. 위험해 보였어. 반대 의견 많았어. 그냥만 하자고. 근데 시장조사 철저히 했어. 시스템 준비하고 물류 갖추고 진출했어. 초기 적자 있었어. 근데 버텼어. 지금은 큰 수익원이야. 안 됐으니까 위험 넘어서 그냥 앞에서 두 가지 선택했어. 도망가거나 준비하거나. 도망가면 기회 놓쳐. 준비하면 기회 잡아. 현대카드 신용대출 사업 시작할 때도 경험했어. 부실 위험 있었어. 연체 가능성 높았지. 리스크 관리 철저히 준비했어. 심사 기준 세우고 모니터링 시스템 갖추고 시작했어. 초기에 연체 있었어. 근데 시스템으로 관리했어. 사업 안정돼서 지금은 주력 상품이야. 보고 준비했으니까 가능했어. 준비 없이 시작했으면 큰 손실 봤을 거야. 위험은 신호등 같은 거야. 조심하라는 표시. 멈추라는 게 아니야. 준비하고 하라는 거지. 현대증권 파생 상품 거래 시작할 때도 봤어. 변동성 커서 위험했어. 손실 가능성 있었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했어. 손절 기준 명확히 하고 포지션 관리하고 시작했어. 초기 손실도 있었어. 이제 관리 범위 내에서 경험 쌓으면서 취임 늘었어. 지금은 안정적이야. 준비된 위험은 관리 가능해. 준비 없는 위험은 재앙이야. 이는 준비야. 현대글로비스 국제물류 확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환율 리스크 있고 국제 분쟁 위험 있고 리스크 해지 전략 세웠어. 이걸 대비하고 보험 들고 다변화하고 이제 확대했어. 위험 있었어. 근데 관리했어. 사업 성장했어. 준비가 위험을 기회로 만든 거야. 위험 보면 기회 보여. 남들이 못 보는 곳이니까 경쟁적이니까 준비하고 들어가. 현대위아 신규 거래처 개척할 때도 그랬어. 신생 자동차 회사에서 부도 위험 있었지. 신용조사 철저히 했어. 담보 선지급 제한하고 거래 시작했어. 그 회사 성장했어. 우리가 초기부터 파트너였어. 지금은 개형 거래처 여기 위험 감소하고 준비해서 잡은 기회였어. 피하는 사람은 안전해 보여. 근데 성장 없어. 위험 준비하는 사람 불안해 보여. 근데 기회 많아. 현대 오일뱅크 신규 유전 투자할 때도 경험했어. 정치 리스크 있고 유가 변동 위험 있고 리스크 시나리오 여러 개 만들었어. 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세웠어. 투자 결정했어. 여기 자본만 유가 급등했어. 큰 수익 났어. 리스크 준비했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준비 없었으면 못 들어갔을 거야. 위험과 기회는 동전양면이야. 같은 상황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 준비된 눈으로 봐야 피해 보여. 지금 위험해 보이는 게 있나. 다들 피하는 것 한번 들여다봐. 준비하면 어떻게 될지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위험은 준비하는 사람 편이야. 큰 성장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현대건설 현장 안전회의 때였어. 사고율 줄이자고 해서 큰 변화 제안하는 사람 많았어. 시스템 전면 개편하자고 한 반장이
사장이 작은 제안했어. 아침 작업 전 5분 안전 점검하자고. 그거 아닌 것 같았어. 시행했어. 5분 점검 매일 아침. 작은 변화였지. 한 달 뒤 사고율 내려갔어. 작업 전 점검하니까 위험 요소 미리 발견됐거든. 그건 변화가 큰 효과 만든 거야. 큰 변화는 어려워. 저항 많고 비용 많이 들어. 작은 변화는 쉬워. 시작하기 편하고 지속하기 쉬워. 그 시절 소장이 말했어. 큰 변화 꿈꾸지 말라고. 그럼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작은 모여 큰 게 된다고. 현대자동차 품질 개선할 때도 경험했어. 불량률 확 줄이자고 했어. 이제 뭐 투자 계획 나왔어. 한 엔지니어가 제안했어. 공정마다 체크리스트 하나씩만 추가하자고. 작은 변화였어. 실행했어. 각 공정 체크리스트 하나 작업자들 확인하고 넘어가게. 간단했지. 불량률 점점 내려갔어. 체크리스트가 놓치는 거 많았거든. 작은 변화가 큰 태산 만든 거야. 작은 변화는 부담 없어. 실패해도 파격적으로 시도하기 쉬워. 그래서 지속 가능해. 현대중공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때도 봤어. 거창한 계획 많았어. 자동화하고 설비 바꾸고. 그 팀장이 단순 제안했어. 공구 배치만 바꾸자고. 자주 쓰는 건 가까이 두자고. 작은 변화였어. 실행했어. 공구 위치 재배치 손 안 들었어. 시간 단축했어. 작업자들 동선 줄었거든. 생산성 올라가서. 작은 변화로 큰 투자 없이 작은 게 실용적이야. 변화는 계획만 하다 끝나는 경우 많아. 그럼 변화는 당장 실행 가능해. 실행이 답이야. 현대백화점 고객 만족도 높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대규모 리모델링 계획 나왔어. 한 직원이 제안했어. 화장실 청소 횟수만 늘리자고. 하루 3번을 5번으로 작은 변화였어. 실행했어. 청소 횟수 증가. 조금 들었어.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화장실 청결이 인상 좌우했거든. 작은 변화가 큰 만족 만든 거야. 리모델링보다 효과적이었어. 작은 변화 무시하지 마. 시작이 차고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시작이 작을수록 지속 쉬워. 현대카드 고객 응대 개선할 때도 그랬어. 시스템 전체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 간단한 변화지 안 됐어. 통화 시작할 때 고객 이름 부르기 작은 변화였어. 실행해서 이름 부르기 6시간이면 좋아졌어. 개인화된 느낌 받았거든. 작은 변화가 큰 차이 만든 거야. 시스템 바꾸는 것보다 효과적이야. 이런 변화는 저항 적어. 사람들 받아들이기 쉬워. 큰 변화는 저항 커. 바꾸기 어려워. 현대증권 업무 효율 높이려 할 때도 경험했어. 시스템 전면 교체 계획이 있었어. 작은 제안 나왔어. 보고서 양식만 간소화하자고. 그 페이지로 줄이자고. 작은 변화였어. 실행했어. 양식 간소화. 작성 시간 줄었어. 핵심만 담게 됐지. 의사결정 빨라졌어. 작은 변화로 큰 효율 만든 거야. 시스템 교체보다 빠르고 효과적이었어. 작은 변화 시작해. 당장 오늘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만 바꿔봐. 작은 것 서비스 시간 단축하려 할 때도 봐서 그냥 교체하고. 시스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 간단한 변화 시도했어. 배송 순서만 최적화하자고. 알고리즘 조금 수정. 작은 변화였어. 실행했어. 청소 최적화. 배송 시간 15분 단축했어. 차량 추가 없이 작은 변화로 효율 올린 거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커져. 큰 변화 되는 거야. 처음부터 큰 거 하려 하지 마. 현대의아 작업 환경